언니, 혹시 이런 적 있어? 친구가 시험 망쳤다고 울면서 전화했어. 그러면 언니는 어떻게 해? 아마 이렇게 말하겠지. 야, 그게 뭐 어때서? 한 번 망할 수도 있지. 너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진심으로 그 친구 안쓰럽고 뭐라도 해주고 싶잖아. 근데 언니 자신이 똑같은 상황이 되면 새벽에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이런 생각해.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 진짜 한심하다. 이 정도도 안 되면 어떡하지? 나 진짜 구제불능인 거 아닐까? 같은 상황인데 친구한테는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가 되고 자기 자신한테는 검사의 판사의 사형 집행관까지 되는 거야. 오늘 이 얘기 해보려고 사연 하나 읽어줄게. 36살 지선 씨 얘기야. 지선 씨는 3년 전에 남편이랑 이혼하고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랑 둘이 살고 있어. 이혼 직후에는 친정엄마 집에 잠깐 있다가 지금은 작은 빌라 전세로 나와서 자립한 상태야. 낮에는 동네 작은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아이 학교 끝나면 픽업하고 저녁 먹이고 숙제 봐주고 재우고 그게 지선 씨의 하루야. 아이 재운 뒤에 혼자 남는 그 시간이 제일 힘들다고 했어. 설거지 끝내고 소파에 앉으면 그때부터 머릿속에서 뭔가 시작되거든. 오늘 카페에서 실수한 것, 아이한테 짜증낸 것, 엄마한테 전화 못한 것, 하나하나 꺼내서 다시 보는 거야. 그리고 스스로한테 이렇게 말해. 왜 그랬어? 그것도 제대로 못해? 엄마도 제대로 못하면서. 지선 씨한테 습관이 하나 있어. 뭔가 잘못됐다 싶으면 자기 손등을 손톱으로 꾹 누르는 거야. 아프게. 의식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나중에 보면 손등에 반달 모양 자국이 남아있어. 본인도 그게 언제부터였는지 잘 모른대. 얼마 전에 카페 동료가 말실수를 했어. 손님한테 잘못된 음료를 줬는데 사장님한테 혼났거든. 지선 씨는 그 동료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괜찮아. 나도 처음에 맨날 그랬어. 사장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리고 그 동료 옆에서 같이 정리 도와줬어. 근데 일주일 뒤에 지선 씨 본인이 비슷한 실수를 했어. 손님 주문을 잘못 들어서 음료를 다시 만들었는데 그 손님이 좀 불쾌한 표정을 지었거든. 사장님은 그냥 넘어갔어.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날 밤 지선 씨는 잠을 못 잤어. 손등에 자국이 유독 많이 남아 있었고 머릿속에서 계속 그 손님 표정이 재생됐어. 나 진짜 왜 이래? 그것도 못 들어? 이러면 잘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이는 어떡하고? 나 진짜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동료한테는 괜찮다고 했으면서 자기 자신한테는 새벽까지 재판을 열었어. 언니, 지선 씨 얘기 읽으면서 어떤 생각 들었어? 아마 이런 생각 했을 수 있어. 에이, 그 정도 실수가 뭐가 대수야. 지선 씨가 너무 자기한테 가혹한 거 아니야? 하고. 근데 있잖아. 지선 씨도 알아. 그게 별거 아닌 거. 머리로는 알아.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이 주제의 핵심이야. 왜 아는데도 안 될까? 왜 남한테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친절이 나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걸까? 나 이거 진짜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게. 텍사스 대학교에 크리스틴 네프라는 심리학자가 있어. 이 사람이 어느 날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대. 친한 친구가 중요한 시험에서 떨어졌어.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할 거야? 학생들이 다들 비슷하게 답했어.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따뜻하고 다정하게. 그 다음 질문. 그러면 네가 그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너 자신한테는 뭐라고 해? 그랬더니 완전히 달라졌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진짜 한심하다. 이런 말들이 쏟아진 거야. 같은 상황인데 대상이 친구냐 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언어를 쓰는 거잖아. 네프는 이게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대. 왜 우리는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 하듯 자기 자신을 대하지 못하는 걸까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이걸 연구했어. 자기 자신을 친구 대하듯 대하는 것, 이걸 자기잡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5,000편이 넘는 연구가 이 주제로 나왔을 정도야. 근데 여기서 언니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어. 자기잡이가 그냥 나 자신을 다독이는 것, 위로하는 것,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아니야.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 일단 먼저 이걸 봐야 해. 왜 이렇게 됐냐는 거야. 잠깐, 이거 중요해? 언니, 뇌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면 좀 달라 보일 거야. 우리 뇌는 자기 비판과 외부에서 누가 나를 공격하는 걸 구별 못해. 진짜야.
내가 나한테 너는 왜 이것도 못해? 라고 하면 뇌는 그걸 외부의 공격으로 인식해. 그래서 경보가 울려. 위험하다, 긴장해 하고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쫙 나와. 그 상태에서는 판단력도 흐려지고 뭔가를 배우거나 성장하는 것도 어려워져. 그냥 몸이 위험 모드로 굳어버리는 거야. 지선 씨가 새벽에 혼자 그 실수를 반복 재생하면서 나한테 가혹하게 굴 때. 지선 씨, 뇌는 진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처럼 반응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생각이 점점 더 커지고 손등을 꾹꾹 누르게 되는 거지. 근데 있잖아. 이게 왜 생겼냐는 게 더 중요해. 영국에 폴 길버트라는 임상 심리학자가 있어. 이 사람이 40년 넘게 자기 비판을 연구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 자기 비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대. 하나는 내가 더 잘하고 싶어서 하는 자기 비판이야. 이건 사실 건강한 거야. 아,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다음엔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런 거. 근데 다른 하나는 달라. 나는 원래 결함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자기 비판이야. 이건 성장을 위한 게 아니야. 그냥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거야. 나를 처벌하는 거야. 지선 씨가 새벽에 하는 게 어떤 거야? 어떻게 하면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잖아. 나는 왜 이것도 못해?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이거잖아. 그게 다른 거야. 그리고 이게 어디서 왔냐 하면 대부분 아주 어릴 때부터야. 어릴 때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어떤 반응을 받았는지 생각해봐. 어떤 집에서는 실수해도 일단 괜찮아. 어디 다쳤어? 하고 먼저 안아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근데 어떤 집에서는 실수하면 바로 왜 그랬어? 그것도 못해. 이런 말이 먼저 와. 위로 없이 교정이 먼저 오는 거야. 아이는 그 환경에서 학습해. 내가 실수하면 사랑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실수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공격해야 한다. 그래야 안전해. 이걸 뇌가 기억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돼. 내 안에 아주 엄격한 목소리가 자리를 잡아버린 거야. 그 목소리는 내 목소리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어릴 때 내가 들었던 누군가의 목소리야. 지선 씨가 이혼을 했잖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 이미 충분히 힘든 상황이야. 근데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한테 가장 가혹한 사람이 되어 있어. 그 목소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생각해봐. 근데 언니, 나 여기서 솔직하게 얘기 하나 할게. 이걸 다 환경 탓, 어린 시절 탓으로만 보면 안 돼. 그 부분이 분명히 있어.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 자기 비판에는 사실 단기적으로 기분이 나아지는 효과가 있어. 이상하게 들리지? 근데 진짜야. 내가 나한테 가혹하게 굴면 적어도 나는 내 잘못을 알고 있어. 나는 이상한 안도감이 생겨. 나는 그냥 넘기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진지하게 반성하는 사람이야. 이런 느낌. 그게 잠깐이지만 위안이 돼. 그래서 자기 비판이 습관이 되는 거야. 할 때마다 그 작은 안도감이 보상처럼 오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자비를 거부하는 이유가 있어. 내가 나한테 너무 관대해지면 내가 망가질 것 같은 두려움. 내가 나한테 괜찮아 라고 하면 그냥 게을러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이게 착각이야. 크리스틴 네프가 연구에서 계속 보여준 게 이거야. 자기 자신한테 친절한 사람이 실수해서 더 빨리 회복하고 다음에 더 잘해. 자기 비판이 강한 사람이 오히려 실수를 반복해. 왜냐면 자기 비판 상태에서는 뇌가 위험 모드라 제대로 배울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관대해지는 게 게으름이 아니야. 오히려 반대야. 옛날에 이런 얘기한 사람이 있어. 로마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사람이 황제하면서 틈틈이 일기를 썼는데 그게 지금 명상록이라는 책으로 남아있어. 황제가 무슨 일기를 썼냐고? 자기 자신한테 쓰는 편지 같은 거야. 오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건지. 이 사람이 자기 자신한테 엄격했냐고? 맞아. 엄격했어. 근데 그 엄격함이 달랐어. 나는 왜 이렇게 못났냐?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냐? 이거였어. 처벌이 아니라 성장을 향한 거였어.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타인의 행동을 볼 때는 사정을 헤아리면서 왜 자기 자신한테는 최악의 가정을 먼저 하냐고. 그건 이성적이지 않다고. 나 이 말이 진짜 좋더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공정한 증인이 되라는 거야. 친구한테 적용하는 기준을 나한테도 똑같이 적용하라는 거야. 더 가혹하게도 말고 더 봐주지도 말고.
그냥 공정하게. 지선 씨가 동료한테 한 말 기억해? 야, 괜찮아. 나도 처음에 맨날 그랬어. 그게 거짓말이었어? 아니잖아. 진심이었잖아. 그러면 지선 씨 자신한테도 그 말이 진실이야. 근데 왜 자기한테는 그 진실을 허락 안 하는 거야? 불교에 이런 수행이 있어. 자해 명상이라고 하는데 시작이 이래.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나 자신한테 먼저 이 기원을 해. 그 다음에 가족, 친구, 낯선 사람.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한 사람한테까지 확장하는 거야. 왜 자기 자신부터 시작하냐고? 자기 자신한테 먼저 자비롭지 못한 사람은 타인한테 하는 자비도 뿌리가 얕대. 진짜 자비는 나한테서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라는 거야. 지선 씨는 아들한테 정말 잘해주잖아. 동료한테도 잘해주잖아. 근데 그 원천인 자기 자신은 바닥이 나 있는 거야. 계속 퍼주기만 하고 채우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불교에서 또 이런 말을 해. 모든 것은 변한다고. 실수한 나는 이미 지나간 순간이야. 그 순간의 나를 지금 이 시간까지 끌고 와서 재판하는 건 이미 없어진 것을 붙잡고 있는 거야. 현재의 나는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존재야. 혹시 언니도 이런 장면이 있어? 갓 스물이 된 대학교 1학년. 첫 발표 수업에서 말이 꼬였어. 교수님도 별말 없이 넘어갔고 친구들도 다들 비슷했어. 근데 그날 밤 기숙사에서 혼자 이불 속에서 그 장면을 12번쯤 다시 봐.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지? 다들 나 이상하게 봤겠지. 진짜 창피하다. 그리고 룸메이트가 옆에서 뭐가 그렇게 고민이야? 하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웃어. 또 이런 장면도 있어. 43 자영업자. 작은 꽃집 운영하는데 주문 실수로 손님한테 사과했어. 손님은 그냥 웃으면서 괜찮아요 하고 갔어. 근데 빈 가게 앞에 서서 한참을 그 자리에 있어. 나 이 나이에 이것도 제대로 못하나? 그러다가 단골 손님이 와서 사장님 오늘 꽃 예쁘게 꽂으셨네요. 하는데 그냥 웃으면서 감사해요 하고 끝내. 그 말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표현도 못하고. 또 이런 것도 있어. 고시 준비 3년차 28.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합격했어. 그 친구 축하해줬어. 진심으로. 근데 그날 밤 고시원방에서 혼자 이런 생각해. 나는 뭘 하는 건가? 그 친구는 됐는데 나는 왜? 나 능력이 없는 건가? 근데 다음날 같은 친구가 슬럼프라고 하면 언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하고 말해줘. 그 말이 자기 자신한테는 절대 안 나오면서 다 같은 거야. 대상이 나냐, 남이냐만 달라. 그러면 이제 뭘 해볼 수 있냐는 거잖아. 나 처방전 내리는 거 싫어해. 이렇게 하면 낫는다. 이런 거 없거든. 근데 해볼 만한 것들은 있어. 언니 상황에 맞는 게 있으면 해보고 아니면 넘겨. 첫 번째로 해볼 것. 나한테 하는 말을 친구한테 하는 말로 바꿔보는 거야. 새벽에 나 진짜 왜 이래? 이 생각이 올라오면 잠깐 멈춰. 그리고 이걸 친한 친구한테 하는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봐. 나 진짜 왜 이래? 를 친구한테 하면 어떻게 돼? 야, 너 왜 이래? 가 되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아마 못할 거야. 그러면 친구한테 했을 말로 바꿔봐. 오늘 힘들었겠다. 그래도 이만큼 했잖아. 이렇게. 처음엔 어색해. 진짜 어색해. 근데 그 어색함 자체가 내가 나한테 얼마나 다르게 대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두 번째. 자기 비판이 올라올 때 이게 사실이야. 아니면 두려움이야. 를 한번 구분해봐. 지선 씨가 새벽에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했잖아. 이게 사실이야? 음료 주문을 한 번 잘못 들은 게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의 증거가 돼? 아니잖아. 이건 사실이 아니라 두려움이야. 잘릴 것 같은 두려움, 혼자 아이를 못 키울 것 같은 두려움. 이게 나는 뭘 해도 안 돼 라는 말로 나온 거야.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걸 중요하게 봤어. 지금 내 판단이 사실에 근거한 건지 두려움에 근거한 건지. 그걸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그 생각의 힘이 조금 약해져. 세 번째. 이건 좀 작은 거야. 근데 나는 이게 제일 실용적이라고 생각해. 자기 비판이 올라오는 순간을 그냥 알아채는 연습. 판단하지 말고. 아, 지금 또 내가 나한테 가혹하게 굴고 있구나 하고 그냥 알아채는 거야. 지선 씨 손등에 자국이 남는 거 있잖아. 그게 언제 생기는지 알아챌 수 있으면 지금 내가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하는 신호가 되는 거야. 그 순간에 뭔가 엄청난 걸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 그냥 알아채는 것만으로 더 달라지기 시작해. 폴 길버트가 이런 말을 했어.
자기 비판 자체가 문제가 아니야. 그 자기 비판이 얼마나 적대적이냐가 문제야. 내가 더 잘하고 싶어서 돌아보는 거랑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공격하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 그 차이를 알아채는 것부터가 시작이야. 지선 씨한테 직접 말하고 싶어. 언니, 동료한테 했던 그 말 기억해? 야, 괜찮아. 나도 처음에 맨날 그랬어.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잖아. 그러면 그 말이 언니한테도 진실이야. 언니가 혼자 아이 재우고 빈 거실에서 버티고 있는 그 시간이 충분히 대단한 거야. 근데 그걸 언니 자신만 몰라. 새벽에 나한테 가혹해지는 그 시간. 그게 언니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야. 그 목소리가 너무 오래됐을 뿐이야. 그리고 오래됐다고 해서 진실인 건 아니야. 언니한테 묻고 싶어. 언니 친구가 지금 언니 상황이라면 언니는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 그 말을 오늘 밤만큼은 언니 자신한테 해줘. 오늘 이야기한 줄로 압축하면 이거야. 남한테 하는 친절을 나한테도 허락하는 것. 그게 게으름이 아니라 용기야. 오늘 얘기가 좋았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줘. 언니 같은 사람이 더 많이 이 얘기 들었으면 하거든. 냥냥.